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마시의 이수남입니다. 오늘 마케트의 시선은 아우디가 최근 발표한 전기차 컨셉 아우디 스카이 스피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컨셉과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차별화된 상품 컨셉과 기술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과연 아우디는 테슬라의 혁신성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IT 기반의 테슬라는 이제 FSD 기능에 대한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과 그 차이를 더 벌려가는 듯 합니다. 테슬라의 독주를 막고 25년 전기차 1위 업체가 되기 위한 폭스바겐 그룹은 아우디 브랜드를 통해서도 이트론 GT 등으로 한 발 빠르게 움직여왔습니다. 상반기 이트론 판매는 25,794대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우디는 미래의 디자인 방향성 제시와 함께 버튼 하나로 차체의 형상과 전장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을 갖춘 투도어 컨버터블 컨셉카 아우디 스카이 스피어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이 컨셉 모델이 캘리포니아에서 개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미국에서 개발되고 발표되었을까요? 그 배경을 알아보려면 최근 아우디의 퍼포먼스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우디는 폭스바겐 그룹 중에서 판매 비중은 작은 편이지만 포르쉐와 함께 높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아우디의 판매는 지역별로 독일에 직접 라이벌이 되고 있는 메세데스 벤츠, BMW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올 상반기 기준 아우디의 판매는 이 두 브랜드보다 훨씬 적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올 상반기 기준 1위였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BMW와 치열한 2위 싸움을 하고 있는 반면 미국 시장에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우디의 당면 과제는 미국 시장인 것입니다. 아우디는 디젤 게이트로 악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프리미엄 브랜드로서는 제일 먼저 전기차 이트론을 런칭하였습니다. 반면 벤츠, BMW는 아직도 제대로 된 전기차를 미국 시장에 런칭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우디는 3사 중 가장 먼저 전기차 전업화도 선언하면서 전기차 시대의 프로그레시브 럭셔리 이미지를 조기에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우디는 테슬라가 독식하는 럭셔리 전기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존재감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상반기 전기차 판매에서 테슬라의 모델 S보다 2배 이상을 판매하면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은 이러한 노력이 결과입니다. 결국 아우디는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에 벤츠, BMW, 렉서스는 물론 테슬라마저 물리치고 넘버원이 되기 위한 전략 강화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BMW 브랜드 사례보다 덜 알려진 편인 아우디의 브랜드 성공 사례는 전 세계에서 브랜드를 공부하는 학생이나 브랜드를 담당하고 있는 마케터들에게 어느 정도 유명한 텍스트가 되어왔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2006년 유럽 슬로바 공장에서 생산한 기아 CD의 유럽 런칭 책임자로 임명되어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아우디 사례를 배워 기아 유럽에 이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직, 인원, 딜러망에서 큰 열세였고 브랜드 파워가 형편없어서 BMW 대비 17% 이상 저가격에도 재고 문제로 도산 직전까지 갔던 아우디를 살린 사람은 바로 페르디난도 피에이 박사였습니다. 그는 5년 내에 BMW와 동등한 브랜드 파워, 고객 만족도 1위 목표를 설정하여 전사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브랜드 개선 활동을 실시하여 오늘 아우디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지금 아우디 브랜드의 전략 목표는 고객을 넘어 팬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모터쇼에서 아우디의 발표나 신차 관련 이벤트 시의 프레젠테이션 방식에는 혁신적인 요소로 매우 설득력이 있는 편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컨셉카 발표의 목적은 미래 디자인 방향성이나 신기술 제시 그리고 차기 양산 모델에 가까운 모델을 미리 발표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브랜드의 홍보를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아우디의 컨셉카 아우디 스카이 스피어는 22년에 발표될 아우디의 그랜드 스피어, 아우디 어반 스피어와 함께 아우디 브랜드의 프로그레시브 럭셔리 비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작하는 컨셉 모델들입니다. 아우디는 탑승자를 감싸는 공간을 스피어, 우리말로는 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스피어를 인테리어의 중심적 엘리멘트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세대의 컨셉 모델은 모두 레벨 4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의 도로와 교통 상황에서는 운전자는 차량의 운전을
완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아우디 스카이 스피어의 상품 컨셉은 일단 아이디어가 매우 신선합니다. IT 기반의 테슬라를 이기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단지 차량의 디자인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고객이 체험과 경험에 중점을 두어 고객을 팬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매우 돋보입니다. 자율운전 시스템, 혁신적인 인테리어, 심리스한 디지털 에코시스템이라는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투도어 컨버터블 전기차를 제안하였습니다. 한 대로 두 대의 별도의 차 성격을 즐길 수 있는 차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컨셉과는 그랜드 투어링의 체험과 스포츠 체험이라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운전 체험을 한 대로 제공하는 컨셉이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기가 좋아하는 주행 모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선택하면 전장은 4.94m로 되고 리어 휠 스티어링과 함께 전기차 로드스터를 굉장히 민첩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4를 실현하는 그랜드 투어링 모드를 선택하면 전장이 5.19m로 연장되어 최대의 레그룸을 확보할 수 있고 심리스하게 통합된 디지털 에코시스템에 의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옮겨가는 할인이라 창밖에 펼쳐지는 경치를 크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드에서는 스티어링 휠과 페달류가 운전자나 조수석에 탄 사람이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장착됩니다. 이렇게 해서 창출된 넓은 스페이스는 스포티한 컨버터블 전기차의 완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우디 A8L 사이즈에서 아우디 RS5 사이즈로 차체가 변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댑티브 휠베이스라는 새로운 기술이 채용되었습니다. 전기 모터와 바디 프레임 컴포넌트가 서로 슬라이드하는 세련된 메커니즘에 의해 휠베이스 및 차량의 전장을 최대 250mm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차고도 10mm 범위 내에서 조정되어 쾌적성과 드라이빙 다이내믹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디자인 방향성은 크게 기존 차량 이미지를 개성하면서 프론트 그릴부를 전기차 이미지로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의 아이오닉 5에서부터 르노, 오펠이 개발하는 전기차들은 과거 자사에서 히트했던 전설의 차를 기본으로 레트로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차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아우디의 혁신적인 신모델도 아우디 역사에서 전설적인 클래식 모델 호르이 853 로드스터로부터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전장이 약 5.2m의 인상적인 컨버터블 모델은 1930년대의 모던 럭셔리를 정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페블비치에서 개최된 클래식카 컨테스트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우디 스카이 스피어의 디자인에 호르이 853 로드스터의 레트로적 이미지는 그다지 없는 편입니다. 두 차량 간의 시각적인 연결감은 재원, 컴팩트한 캐빈, 긴 본넷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호르이 853 로드스터의 경우 이 컨셉카보다 전장과 전고가 컸고 본네트에는 배기량 5리터의 직렬 8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사이드 뷰는 프리미엄 차들의 특징인 긴 본네트와 전기차 구성으로 짧아진 프론트 오버항으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휠아치와 본네트의 포면은 매우 유기적인 곡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리어뷰에는 슈팅 브레이크의 디자인 요소에 전통적인 슬림한 디자인으로 된 큰 글래스면을 실현하였습니다. 스카이 스피어를 위해 디자인된 두 개의 백은 리어 윈도우 및 공간에 놓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프론트 디자인이 아우디의 미래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라지에타 그릴이 없는 디자인으로 하여 아우디 브랜드를 상징하는 싱글 프레임과 발광 3D 디자인의 4링의 엠블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싱글 프레임 전체와 그 측면은 화이트 LED 엘리먼트가 배치되어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실내는 스티어링 휠과 페달 등을 보이지 않는 위치에 수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했습니다.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는 아주 새로운 형태의 자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면 실내는 인간공학적으로 완벽한 드라이빙 머신으로 변화합니다. 이 경우 샤시와 바디와 함께 센터 콘솔의 인스트루먼트 파넬과 모니터도 후방으로 이동합니다. 대시보드와 센터 콘솔 상부에 있는 큰 터치 파넬은 차량 및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작에 사용합니다. 그랜드 투어링 모드에서는 이 터치 파넬을 사용하여 인터넷 영상회의, 영화 컨텐츠의 스트리밍 재생 등을 행할 수 있습니다. 동력 성능은 어떤가요? 후륜에 탑재되어 있는 모터 성능은 차량 중량 1800km를 고려했을 때 충분한 편입니다. 0에서 100km까지의 제로백 성능은 단 4초 만에
가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터리 모듈은 주로 캐빈 후방에 탑재되어 있지만 운전석과 조수석 간의 터널에도 탑재되어 전후륜 중량 배분을 포르쉐 911처럼 40대 60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이것은 차량의 중심을 낮추어 민첩성을 높이기 위한 이상적인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80kW 이상으로 경제적인 GT 모드로 주행할 경우 WLTP 기준 500km 이상 항속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프론트 엑셀과 프론트 윈도우 사이에는 충전기 DC-DC 컨버터라는 전기구동 컴포넌트와 어댑티브 휠베이스용 액추에이터와 일렉트로닉 메카니컬 컴포넌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 프렁크룸에는 전용으로 디자인된 2개의 골프백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주조 단조의 알루미늄재로 만들어진 WV15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의 에어 서스펜션으로 3개의 독립된 에어 챔버를 제하여 보다 우수한 쾌적성을 제공합니다. 스티어링은 전륜 및 후륜 양쪽을 제어하는 스티어 바이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프론트 엑셀에 기계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는 버튼 터치만으로 여러가지 다양한 스티어링 레시오 설정이 가능합니다. 공력 디자인이 채용된 23인치 합금 휠은 28530 타이어가 장착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경험으로 봐서는 실제로 이 컨셉 모델이 양산이 될지는 의문이 갑니다. 아우디의 장래 시판차에 이들 컨셉의 일부의 기능이 분명히 탑재는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전기차 시대의 럭셔리 전기차 부분에서 1등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도는 매우 훌륭합니다. 파괴적 혁신은 이러한 기술들이 자유롭게 제한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기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발상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